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말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2021년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고 주식시장은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 시간 미국 증시 나스닥 한 1%대 상승 좋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양도세 과세는 31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전히 회피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이죠. 오늘 배당락 회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때문에 전강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후약의 투매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거래일 남았다고 말씀드리면서 로봇주, 제가 12월 재테크 강의 때 로봇주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이번 달 수익률의 50% 정도는 모두 로봇주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 관련돼서 제가 3프로TV 출연한 거 굉장히 호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주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전장 반도체 최근에 주가 흐름 괜찮은데 그곳이 오늘도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로보티즈, 제가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대장주로 뽑는 종목이었고 저는 이제 목요일 종가 매수했다, 금요일 종가 매수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약 23%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로보도 제가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13% 상승. 그다음에 에브리봇을 좀 놓친 게 아쉽긴 한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스터디방에 리포트 공유하면서 실적이 나는 유일한 종목이라고 방송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럼 과연 로봇주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장중한테 한 6%까지 상승을 했었죠.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3프로TV에서 그 이재명 씨가 그런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주기 때문에, 관련된 주 중에선 대장주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주 반도체 PSK 항상 좋게 말씀드리고 있죠. 모두 정배열 초입이고 괜찮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PSK는 장중 한 4%대 상승, 제주 반도체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모아가면 되죠. 그래서 뭐 좋은 수익 내신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방 분위기가 조금씩 또 좋아지고 있고, 어쨌든 건설적인 또 성장을 위한 토론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픽 종목 결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장초에 제가 캡처를 했었던 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에브리봇이 못 움직였었어요. 한 1.4%. 좀 아쉽긴 한데, 에브리봇을 제가 들어가지 않았었던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신용매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신용매매 종목이긴 한데 신용매매에 잔고 수량이 안 나왔었어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안 나왔었고 목요일에도 안 나왔었고, 그만큼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신용을 많이 쓴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뭐 로보와 로보티즈 정도를 신용이 현재 가능한 종목들 중에 이제 매도를 해서 어쨌든 레버리지 효과를 냈는데, 어쨌든 뭐 에브리봇은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미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세 종목이나 됩니다. 불과 3주 사이에 100% 상승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 거고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가 로봇주가 전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중간에 차지를 사진 로보스타를 저는 23%까지 끌고 가지 못했고, 제가 로보티지는 한 14%에 정리를 하고 로보로보로 갈아탔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로보티지를 끝까지 끌고 했어도 수익률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또 단타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 세 종목 정도 옮겨가다가 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잘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집에 와서 이제 또 차트를 보면서 이제 복귀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주들, 아쉬운 거는 역시나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재명 씨 관련된 주 토요일에 3프로TV 관련된 복귀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었죠. 차트가 대부분 다 역배열이고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역시나 뭐 나머지 인물주들은 역시나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나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아직은 차트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옴니 시스템, 코콤 이런 것들은 괜찮다 보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강한 흐름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KPS 생명과학도 제가 언급드렸었죠. 그래서 한 29%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도 좋은 모습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래서 제가 12월 재테크 강의 때는 이번 달에는 로봇주만 봐도 된다, 로봇주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 방송 모두 부분이었고요. 로보로보하고 이제 로보티즈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 관련돼서 얘가 KPX 생명과학은 이때 말씀드렸었죠. 이때 이제 급등을 할 것이다. 다만 저는 이제 상한가까지는 예상을 못했고 급등 후에 재료 소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제가 이제 대주반도체 PSK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다음에 엔터주도 큐브 엔터 항상 좋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눌러주는 날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죠. 가격 메리트가 좀 있고.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SMCNC도 사실 장초 좀 급등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런 패턴들도 좀 많죠. 오늘 오히려 급등하지 못하고 하루 눌러주고 내일 급등. 지금 시혜가가 거의 10% 가까이 되죠. SMCNC하고 SM 라이프스타일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 어쨌든 둘이가 이제 또 내일은 장초에 좀 급등하고 또 제로 소멸로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엔터주 전체에 또 수급을 가져올 테니까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로보티즈 14%, 로보로보 4%, 컴투스홀딩스 한 2% 정도 해서 총 한 36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어쨌든 이번 달에는 제가 지금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2,400 정도 되니까 한 120% 정도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주지표 빠르게 보면은 4,207명이고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게 좀 줄고 있다는 거는 장점인데 계속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연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크리스마스 자체는 연휴기 때문에 검사수 자체가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그 확진자 수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시점만 좀 지나간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미국이나 이런 유럽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뭐 경계심은 늦추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코로나 라이브로도 3,754명 기록하고 있어서 양호한 흐름이고, 다만 이제 머크사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의 이제 긴급 승인, 화이자는 오늘 긴급 승인이 이루어졌고 이제 머크사도 아마도 긴급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면은 이루어지게 된다면 관련된 그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주들도 현재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움직이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진단키트 관련된 주라든지 역시나 이제 코로나 전통적인 강했었던 종목들은 다시 이제 하락을 하는 움직임으로 좀 보여지겠죠. 아무래도 경구용 치료제가 그래도 코로나 어떻게 보면 좀 판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아쉽게도 3천선은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그래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현 시간 0.55% 상승, 나스닥도 1%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머크사 화이자 뭐 이렇게 바이오주도 그냥 보합 정도로 보여지고요. 다우존스도 보합. 원자재 오랜만에 반등하네요. 원자재 최근에 많이 하락했었죠. 반등을 했고 소비재도 그냥 무난한 모습. 여행항공주가 좀 빠지네요. 마이너스 1%대 빠지고 있고,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 괜찮은 흐름. 메타 플랫폼스가 페이스북이 좀 강하네요. 강하고, 반도체가 상당히 좋대요. 엔디비아 4%, AMD 5%.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내일도 최근에 그러니까 뭐 로봇주라든지 이런 수급이 조금, 그런데 바이오 쪽에 몰림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이 요새 좀 최근에 좀 횡보를 했죠. 횡보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내일은 어느 정도 장초 좀 반등을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테슬라 F 움직이니까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된 주들도 내일 함께 움직이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 시간 2%대 상승 중이고요. 국채금리 마이너스 1.07%. 그래서 생각보다는 국채금리가 상당히 더디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지금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3.5%에서 4%까지 보는 시장에서 그런 예측들도 있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빅스 지수도 한 1.61%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큰 흐름은 없고 여전히 이제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대외 환경 자체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배당락,
이슈가 이제 29일 날 이뤄지기 때문에 28일 종가 전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투매가 개인 투자자들 투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3천선이 붕괴된 이후로 기관과 외국인은 좀 샀거든요. 근데 개인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 5,230억 원 순매도를 했고 이번 달에만 약 8.5조를 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원래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긴 하지만 특히나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유동성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대주주로 분류되는 것들 그리고 배당을 받게 되면 또 배당 명부에 또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이 피크죠.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그러니까 지난주도 오늘도 어느 정도 투매 물량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많이 소화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위험성은 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주들은 일단 모두 정리를 했고요. 장초에 좀 흐름을 보고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유가증권,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한 5,233억 원, 코스닥에서 한 4,156억 원, 1조 가까이 오늘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락해서 3천선 밑으로 하락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28일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장초는 상관없죠. 장초는 상관없는데 이제 어쨌든 3시 반 이전에 직전에 어느 정도 투매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하지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중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고요.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쨌든 가장 큰 뉴스는 당연히 화이자의 건강 치료제 팍스로이드를 이제 긴급 사용 승인한다는 게 가장 큰 뉴스였는데 그리고 다행히도 저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이 뭐 반등을 했어요. 한 4%대 상승을 했고 물론 이제 주사용 치료제 그리고 이제까지 사실 악재가 다 반영됐다고 봐야죠. 벌써 이제 머크사의 그런 경구용 치료제 때부터 이제 셀트리온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한 3차례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바닥 수준인데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도 약 셀트리온 제약은 4%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뭐 조금 경쟁 관계에 있긴 하지만 좀 확실히 좀 수요처가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1분기 동안 5만 명분에 대한 레키노라주 공급을 이번에 질병관리청과 이제 추가 계약을 맺었다라는 호재도 있어서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폐배터리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데 오늘도 이런 아침에 뉴스가 나왔었어요. 2040년엔 87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그리고 CATL도 최대 5.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저희 주식 토론방에도 저도 이제 예전에 다 여기 정리해드렸었죠. 뭐 폐배터리 관련된 주들은 제가 거의 한 5, 6월 달부터 정리를 몇 번 해드렸었는데 저는 보유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영화테크는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리를 했고 어쨌든 NPC라든지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고 저희 주식 토론방에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뭐 여전히 좋게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니까 좀 주의는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방산주 또 위성 관련된 주들도 좀 움직였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방산주 같은 경우는 연초에 좀 공급 계약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국가와 계약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구원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보면 대부분 한 1월 달, 2월 달에 많이 수주가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대로 이제 이렇게 공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뭐 공시 같은 것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시스템이나 AP위성 하지만 뭐 강세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시임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한 4~5% 상승을 하다가 한 2% 종가 마감되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탑다운 투자를 좀 선호하고 있죠. 강세 섹터 오늘과 같은 경우는 로봇주만 해도 제가 이제 12월 내내 로봇주 하나만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종목에나 투자했어도 사실은 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였기 때문에 그 종목 자체에 뭐 재료들도 물론 영향을 미치죠. 오늘 같은 것도 에브리복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그 라이더 센서 뭐 이런 거 관련된 재료가 발생하면서 상승하긴 했지만 그런 거 아니었어도 사실은 뭐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장난감 그런 교육용 AI 만드는 그런 회사고 뭐 나머지 것들도 사실은 크게 매출이 안 나고 당연히 적자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한 달 사이에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이제 장 종료되고 나왔었던 것들 중에 좀 체크해 볼 만한 것들은 이스트소프트, 서울옥션, 미디어젠 정도인데요. 미디어젠은 오늘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죠. 음성인식 AI 솔루션 기업.
그리고 이제 서울옥션이야 뭐 제가 7월 달부터 계속 강조했던 종목인데 그 당시 사실 제가 서울옥션을 좋아했었던 이유는 뭐 실적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NFT 재료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날아갔던 거고 일단 이스트 소프트 먼저 좀 체크해 보면은 AI 신사업을 한다는 내용. 그래서 뭐 아무래도 저도 몰랐었는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이분이 지금 변상욱 앵커라는 분인데 이거를 이제 AI로 지금 구현을 했나 봐요. 저도 몰랐었는데 내용을 상당히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사 등의 AI 클론을 만들어서 실제로 방송에 다뤘다는 건데 이제 그 역할을 이스트 소프트에서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상당히 괜찮고 그 딥브레인의 AI 시리즈 그다음에 시리즈 비투자에서 2천억 정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여기가 아직은 2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최소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거 외에도 뭐 캐시카우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신사업 2022년에도 기술 확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게임 IP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AI 기술이 막강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내용이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옥션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7월 달에 최초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저평가 우량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시장에 미술 경매 시장의 약 50% 가까이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들을 좋게 보고 있었고 실적도 좋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추천을 드렸었던 건데 그 이후에 갑자기 NFT 제로 붙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 30% 조정 중인데 다시 정배열 추세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 4-5일 전부터 다시 서울옥션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도 한 4-5%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상승을 보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11월 기준 전년 대비 2.5배 매출액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분기 누적 기준 89% 반등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저도 뭐 미술품 경매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그런 관련된 기사를 한번 찾아해 보니까 보시면은 뭐 이우환 작가라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선으로부터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내 스크린에 이렇게 이런 화면들이 좀 뜨게 되고 그다음에 뭐 판매가는 뭐 18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화응찰 방식으로 해서 결국엔 23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 어쨌든 최근에 유동성이 워낙 좋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경매 시장에 미술품 경매 시장에 또 이렇게 몰리기도 하고 돈이 몰리기도 하고 이렇게 전화 또는 비대면으로 이런 식으로도 또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NFT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플랫폼 시장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좋은 종목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차트상으로 봐도 물론 매물대가 좀 있긴 하죠. 지금 보면 한 3만 5천 원대 매물대가 좀 두텁긴 하지만 그래도 정배열로 최근에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기간수 부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실적 플러스 또 NFT라는 강력한 재료가 있고요. 다만 이제 매물대 소화 정도만 해준다면 뭐 당연히 주가 상승 신고가 흐름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약 한 35% 정도가 지금 3만 원에서 4만 원대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소화 물량은 좀 어쨌든 거기 저항 부딪히는 거 봐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상승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나스닥 저희 봤을 때처럼 지금 현재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테슬라를 비롯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인포뱅크,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시혜가도 높게 형성이 됐고 괜찮게 보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이제 인포뱅크나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좀 더 테마성이 강한 시총이 작은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고 그거보다는 아랫단에 있는 뭐 현대오토에버나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들이 실적도 있는 대형주, 그러니까 왜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대형주죠. 그리고 이제 MC넥스나 하이비전 시스템은 중소형주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곳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성향에 따라서 사실 뭐 테마주나 변동성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윗단에 있는 것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좀 꾸준히 모아가겠다라는 분들은 그래도 실적이 있는 아랫단에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예전에 1월달, 2월달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한 3주 전부터 현대오토에버 말씀을 많이 들었었죠. 그 이후로도 한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LG이노텍이 이렇게 30% 상승하는 것처럼 대형주들도 뭐 분명히 시세만 잘 만나면 수급만 잘 만나면 당연히 뭐 20-30%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소형주가 당연히 변동성은 훨씬 더 크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한번 물리게 되면 뭐 10% 20% 마이너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비교해 보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KPX 생명과 서울제약
뭐 이런 거 같은 이제 화이자 관련된 주, 제일약품, 우리바이오까지도 급등을 했는데 지속성이 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반대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어느 정도 주의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증시 분석 빠르게 보면은 일단 섬유주 중에서 EV 충전 신사업에 최근에 이제 뭐 폐배터리라든지 충전 관련된 주들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웰바이오텍이 이제 섬유주인데 신사업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산주가 좀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 또 로봇 관련된 주로 엮인 퍼스텍이 또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에브리본 말씀드린 대로 로봇 관련된 주고 또 실적도 뭐 청소기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자율주행 센서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어쨌든 뭐 실적 자체는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하면은 그나마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제약도 화이자 긴급승인 관련해서 높은 상승률 보였고, 로보티즈 말씀드린 대로 로봇주 대장주, 현재까지는 대장주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고 LG전자 지분을 들고 있는 곳이고, 피코그램, 뭐 미디어젠, 나머지 뭐 이재명 씨 관련된 주들 몇 개 움직이긴 했는데 여전히 역시나 다른 로봇주라든지 이런 데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대선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건설 13% 상승했고, 역시나 로봇주가 많죠. 모아텍도 로봇주, 그다음에 한송네오텍은 이제 2차전지, 메타버스 좀 체크해 볼 만한 종목들이 이제 한송네오텍, 그다음에 이제 PSK 홀딩스. PSK가 오늘 주가 흐름 괜찮았기 때문에 PSK 홀딩스는 이제 이렇게 2배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SGM 생명과학,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항상 체크해 드리는 건 제약바이오인데, 오늘도 뭐 제약바이오들이 뭐 강했던 종목들이 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종근당 바이오 이런 것들은 뭐 고가 대비하면은 거의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난 수준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대웅이나 종근당이나 뭐 이런 것들 경공치료제 개발했던 것들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현재 흐름에서는 상당히, 물론 뭐 JP모건 컨퍼런스니까 이런 새로운 신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공경 치료제 개발하는 것들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신규 진입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거래 금액 상위 있는 종목들 보면은 이제 세종 메디칼, KPX 생명과학,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이슈에 이제 불과할 필요가, 단기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로보티즈, 로봇주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에 보면 퍼스텍, 로보로보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대한전선에 외국인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원전 관련된 주들이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결국엔 풍력이든 태양열이든 어느 지역에 있던 간에 그런 것들을 전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런 것들을 뭐그 공급을 각지로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온다면 이런 뭐 전선 관련된 주라든지 또는 이런 뭐 LS 전선이라든지 뭐 LX 일렉트로닉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순매수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온 종목들 중심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린 로봇도 이제 로봇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덜 오른 곳들 중에 하나인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최소한 부대장주를 해야지, 이게 이제 많이 못 올랐다고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지금 휴림 로봇이나 T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좀 못 올랐거든요. 거기는 이제 한 달에 지금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번 달에 무조건 봐야 된다고 한 로봇주인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시면 알죠. 월봉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월봉이 보시는 것처럼 100% 상승했습니다. 고가는 115% 상승했고요. 이번 달에만 약 100%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 로보티주도 100% 이상 상승했죠. 87%예요. 87%. 그리고 유진 로봇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유진 로봇은 80%. 로보로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보스타. 로보스타는 조금 그래도 44%. LG가 이제 3대 주주로 있는 곳이죠. T로보틱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로보틱스도 별로 상승 못했고 43%. 그러니까 43%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건데, 로보로보나 로보티즈에 비하면은 약하다는 거지 절대 많이 상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기만 해도 벌써 57%네요. 휴림 로봇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뭐 첫 번째 뭐 맨 처음에 유진 로봇이 상한가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단일가 거래되면서 좀 주가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어쨌든 지금 로봇 관련된 주들이 아랫단에 있는 뭐 로봇 기술 관련된 주들은 사실은 좀 주가 흐름이 약하고, 결국엔 로봇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곳들이 역시나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죠. 에브리봇도 62%나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물론 삼성전자가 이런 로봇 사업부를 개발하기로 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고, 이게 단기 이슈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또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주가 상승은 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다는 거죠. 이런 차트를 보시면은 겁나잖아요. 지금 들어가기 상당히 무섭죠. 어제와 같은 경우만 해도, 금요일만 해도 저는 이제 로보나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로보티즈로 들어갔던 게 이렇게 눌림목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려면 참 좀 어려워지죠. 거기다 또 연말 이슈, 연말에 이런 매도 물량 하락 이슈 같은 경우에 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됐다, 지금 정도면. 그래서 조금 단타에 굉장히 능하지 않은 분이라면 관망하는 게 낫지, 애매하게 잘못 들어갔다가는 뭐 다른 종목들도 보시는 것처럼 예전의 차트를 보면은, 저도 이때도 방송 많이 했었거든요. 초반에 이때 뭐 12월 1월 때, 그래서 시세 많이 줬을 때 방송 로봇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결국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때 2만 원 찍고서 만 원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분들만 사실은 이런 급등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조금만이라도 수익 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영리한. 그래서 결국엔 잃지 않는 투자가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제가 주식 토론방에 이제 뭐 수익률 공개할 때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저는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수익률이 낮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분들은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23%, 24%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뭐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조금 하락 시그널 나오면 바로 이제 매도를 하는 편이어서, 거기에 비해서는 한 15%, 16% 이렇게 수익을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물리는 종목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한 달에 물리는 종목이 한두 종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그래도 하고 있는 투자법의 좀 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런 상황이면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공시도 보시는 것처럼 로보가 단기 과열 종목도 지정이 됐고요. 내일부터 그 단일가 거래죠. 거래다가 단일 계좌 거래량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공시가 결국에는 작전주라는 얘기죠. 작전주.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투자 경목도 지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종가가 뭐 내일 흐름이 안 좋죠. 흐름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유진 로봇도 단일가 거래되면서 좀 흐름이 꺾였잖아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때 참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단일가 거래되면서 이렇게 약한 흐름으로 좀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 좀 밀리고 있죠. 어쨌든 그런 흐름들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 순매수 빠르게 좀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다시 횡보 중이고요. 오늘은 기간 순매수가 좀 바이오 쪽에 좀 집중이 됐다 정도로 체크하시는데, 이게 뭐 지속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들도 로봇주, 메타버스, 그다음에 KC도 괜찮은데 최근에 좀 쉬고 있죠. 쉬고 있고, 해성 옵티스 정도. 이 정도로 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월요일 강세 섹터는 화이자 경경치료제 승인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 한 6종목들이 상승률 32종목에 6종목이나 들어갔고, 그 다음엔 로봇주였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주식 토론방, 그다음 주식 토론방 주소, 그다음 주식 스터디 3개는 이제 3분 남았네요. 3분 남았고, 경매 스터디도 한 6분, 그다음에 수익형 블로그도 한 4분 정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쨌든 거래일이 이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리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1월달 이제 10년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최소한 28일을 좀 지나고 29일은 배당락이 되는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29일 뭐 착시 효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주가가 하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오히려 좀 반등을 장초에 좀 급등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누려보는 것도 하나의 이렇게 선택일 것 같고요. 어쨌든 대주주 양도세 그 기준일은 31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29일 됐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30일에도 개인들은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일부러 인위적으로 줄인다기보다는 일단 신규 투자를 안 하는 걸로 비중 조절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당연히 1월 2일, 3일 그때 뭐 잘하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주식 투자를 우리가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런 안정적인 것들, 그다음에 뭐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봤는데 진짜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구나. 또는 반대로 근데 생각보다는 하락을 하지 않네. 이렇게 내가 대응했었으면 괜찮았겠네. 이런 연말 패턴 그다음에 연초의 패턴 이렇게 항상 다가오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마녀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항상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또 상승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을 스스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주식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30분 했네요.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도 좋은 성공률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